반갑습니다. 5월 11일입니다. 자, 오늘은 월급 종목 알려드려야 되겠죠. 바닥을 돌파하는 종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크게 상승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큰 상승의 종목들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라인 때 묶여 있었던 어떤 수렴 구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쳐다보면 이제 아래쪽에 주가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저항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역배열이죠. 이 상황을 뚫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 저항에 있던 부분들을 지지로 만들고 그 부분들을 도약판, 즉 발판 삼아 가지고 세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향후에 추세가 발생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조금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종목들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종목은 뭐냐? 대봉입니다. 대봉 LS. 대봉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성시켜가지고 잡아먹는, 그런 종목인데, 자, 요거는 이제, 지난 24년도에 추세가 한번 나왔어요. 23년도에도 한번 반짝, 그 다음에 24년도에도 반짝 하고 움직였었죠. 24년도에 특강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이후에 주가 좀 많이 올랐고, 지금 들어오면서 유지가 됐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지선이 여기 지금 13,000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이 13,000원대 지지가 뭐냐면 이제 신고가 패턴이에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우리가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15,000원 넘어가면 이제 완벽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지금 라인은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월봉상 눌림목 패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이런 패턴들은 24년도 초에 한번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던 거고요. 살짝 돌파했다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지지선. 자, 최고가가 26,7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3,000원이니까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아, 들어온 주식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죠? 자, 근데 이때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충분히 들어올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시가총액은 지금 1,500억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좋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24년도 9월 시점에서 고점 잡고 내려와서 지지선. 자, 아직은 반등 포인트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어요. 200일선이 위쪽에 놓여 있죠. 대신에 단기 이평선은 지금 뚫고 넘어가면서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조만간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난 3월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 거래량이 말라붙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자 이빨이 곧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치면 17,000원대 가능성 있고요. 지금처럼 추세를 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면 17,000원 넘어가서 더 위쪽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요. 도대체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한번 보자고요. 자, 대봉 LS는 코스닥 제약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약. 제약주인가요? 네, 제약주이기는 한데, 물론 제약으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달라요. 어느 쪽이냐?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탈모, 이런 쪽. 자, 그래서 약간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화장품 원료 이런 쪽.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쪽으로도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살펴보시면 자, 외국인 비중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고, 대신에 이 유동주식 비율이 지금 50%가 채 안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최대 주주가 50.9% 경영권 방어를 위한 움직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호 지분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어요. 박진호, 박종호, 이지원, 박세인, 박세현. 여기 박세인, 박세현은 아마 자녀일 거라 생각되고요. 네, 그죠? 형제 아니면은 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 자사주 해가지고요. 일단은 기업에 대한 방어력은 탄탄하게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자, 뭐 그런 정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원료 의약품. 예전에 아미노산 관련해가지고 주가 한번 테마 크게 형성했었던 게 있었죠. 그 부분의 핵심 그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냥 화장품 소재. 지금 요즘에 화장품주들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면 대형주들은 중국 쪽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경기 부양이나 또는 뭐 개방 뭐 이런 부분이 잘 나와야지만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이쪽은 조금 대형주 쪽은 애매한 부분인데 중소형주 쪽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올라가는 것들 살펴보시면 신고가 나온 종목들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밑에서부터 이미 뚫고 넘어간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 대봉 LS는 뚫고 넘어가는 패턴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고 다른 화장품들 보시면은 뚫고 넘어서 이미 추세를 진행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식품 첨가물 원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중요한 건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호흡기, 고혈압, 소화기관 치료제 등 원료 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성 화장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뭐 인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목표로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네, 좋은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그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탈모, 기능성 요쪽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제 탈모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저는 머리가 좀 많지만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거나 또 환경에 의한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탈모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짜 머리가 났어요. 뭐 이런 것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모에 대한 기능성 이런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자, 비만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탈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에서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쪽에 상당 부분의 어떤 그런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뭐 ODM, OEM 이런 그 수출 증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시장이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뭐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배당이 좀 작아요. 원래 이런 종목들은 배당이 좀 작긴 합니다만은 배당이 50원인가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연간 이익을 좀 살펴보시면 90억대입니다. 자, 많지는 않아. 90억이면은 곱하기 10 정도 했을 때 간단하게 보시면 한 뭐 1000억도 안 되는 기업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나오겠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23년도에 부진을 딛고 2024년도에 좀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진행되지 않겠는가 판단해 보는 부분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뭐 고만고만한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1000억 원대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자산 총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부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 그 자본 총계 이쪽 부분에서 점점점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뭔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부채를 통해서 점점 늘리는 것 같긴 한데 공격적인 부분들을 약간씩 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사업을 확장시킬 때는 부채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4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2300%. 2300%면은 소형 기업들 중에서 2000% 넘는 이 유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기업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PS 점점점 늘어나죠. 네, BPS 점점 늘어나고 EPS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태. 지난번 2022년도에 잠깐 증가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늘어납니다. 배당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이게 2024년도에 한번 쭉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지되는 형태. 요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지지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이제 매수했다가 차익 실현해서 쭉 들어온 모습인데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야. 저기
고점 라인대에서 매수가 들어가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올랐을 때 팔아먹은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쭉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은 일단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네,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점권이 일단 확보만 된다라면 충분히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지금 1540억이기 때문에 퍼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 20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또 신용이 지금 7%예요. 신용이 7%면은 와 신용 많은데 이런 게 왜 사요? 라고 하실지 모르죠.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 잔고가 많으면 대체적으로 공매도 타겟이 돼가지고 주식들을 끌어내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신용 잔고는 보통 7%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많이 올랐을 때 7%면 위험한 거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신용 잔고가 7%라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올랐을 때 네, 거래가 터졌을 때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작년도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빚내서 들어온 게 아직도 물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들어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반토막이거든요. 26,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반토막은 요거는 네, 신용 가지고 버티기가 힘들죠. 근데 지난번에 여기 16,000원, 17,000원대에서 유입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라면 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석하게 됐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진행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13,000원 지지선이기 때문에 13,000원부터 현재 시점은 조금 가격이 내려오면 좋겠죠. 14,000원 13,000원에서 14,000원 요 구간대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우리는 어느 쪽으로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탈모 쪽이 한때 인기를 좀 끌었었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좀 많이 약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품 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화장품 원료, 화장품 이 기능성 화장품 물론 탈모도 기능성 화장품 쪽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어떤 에너지로 연결을 시킬 것인지 좀 지켜보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신용 물량이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화도 좀 주목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참고하시고 지금은 13,000원 지지선 보면서 가시면 되고요. 지지라인대에서 나는 손절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직전 고점 깨지는 자리 있죠. 많이 한 2,000원 보셔도 돼요. 11,700원 정도 잡히긴 하는데 12,000원 정도 깨지면은 일단은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위쪽에서는 일단 가지고 가고요. 여기서 아마도 박스권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15,000원 이상까지만 올라가게 된다라면 추세가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봉 LS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세 제대로 타면 직전 고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법 큰 수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자 추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평선 다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다 모아놨는데 뭐하고 있어. 이건 신용도 없어요. 근데 부채도 약하고 유보율은 3700%에 PBR은 0.9 퍼는 7배. 자, 영업이익은 무려 2천억대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안 좋은 길을 많이 걸었죠. 2015년도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냥 박살내는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얻어맞고 완전히 뭐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상태인데 자 지금은 일단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원랜드 배당 다들 받으셨죠? 그 부분들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강원랜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강원랜드 쪽으로 보게 되시면 이제 호텔 레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원 네, 리조트죠. 그쪽 호텔 레저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9%. 오 좋아요. 네, 이 정도면 제법 많은 편이죠. 유동 주식도 57% 정도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주식이 좀 많을 거다라고 판단하면 거래량도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는 곳에서 36%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6%, 국민연금에서 6%,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5%, 정성군청에서 5%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10%, 12%, 22%의
58% 정도가 묶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팔 일이 없어요. 네,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묶여 있다. 그럼 58% 정도면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40% 정도가 돌아다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그렇게 쫄깃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변화에 어떤 좀 민감한 그런 상황들도 가질 수 있을 거라 판단해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강력 매수 포인트로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은 다 아시죠? 그냥 국내 내국인 카지노입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가능하네요.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수익권만 챙기시면 되는 부분들이다 보시면 되겠죠. 배당 수익률이 이제 7%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계산 따려보니까 한 8%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 때 그때 한번 얘기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수익률 살펴보시면 2025년도에 2,980억 정도 나올 것이다. 3,00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살펴보면은 3조 5천억대 시총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저평가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적자에서 탈출해가지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수치를 보면은 이거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과거에는 매출액도 얼마 안 좋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액도 조 단위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마케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속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요. 장기적 성장성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배당금이 점점 올라가요. 이제 1,170원, 1,070원, 1,037원 이게 1,000원대 이상으로 나오죠. 지금 16,000원대이기 때문에 1,000원대 배당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배당으로 이제 고배당으로 챙겨가시면 돼요. 주당 1,000원이니까 계산하기 쉽죠. 100주 갖고 있으면 10만원, 이렇게 10만원 받는 거죠. 100주 있으면 10만원. 100주면은 지금 16,000원이니까 160만원 정도 투자하면은 10만원 배당을 받는 거예요. 오, 괜찮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EPS도 이제 잘 되고 있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BPS도 괜찮고요. BPS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당 순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점권 통과하는 모습이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래쪽 지지선이죠. 지지선 15,000원대 지지선 이 구간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그 역배열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왔던 구간들이 실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이평선 역배열의 이 이격이 크게 되면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막 눌러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작용이 됐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평선이 수렴을 통과해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게 배당이거든요. 배당 때문에 배당락으로 뚝 떨어진 건데 배당락 이후에 지금 배당금 다 회복하고요. 이평선 다 아래로 깔아 뭉개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 위쪽에 저항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7,500원, 18,000원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요 구간대까지 진입하면서 서서히 올라가게 될 테니까 이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은 어차피 뭐 연말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봤을 때 뭐 지금 보면은 요 정도 한 18,0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원래 자리를 그대로 찾아갈 것 같아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 3, 4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그냥 또 쭉 올라가면은 문제가 또 돼요. 왜냐면 이격을 너무 또 단기간에 벌리기 때문에 옆으로 눕는 조정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17,000원, 17,500원, 18,000원 요 구간대에서 이제 여름철 지나가는 형태로 진행되면은 아마 연말쯤 됐을 때 이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휴가철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게 될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하시기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저점권 지금 16,000원대 근처만 왔을 때 이 16,000원대에서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5,000원대 아래쪽에서 공략하면 더 좋은데
지금 16,0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대에서 지금 16,500원도 나쁘지 않죠? 이런 자리들 공략 포인트로 잡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배당 나올 때까지 한번 보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는 과정에 계속 한 번씩 들어와주는 그런 매수 찬스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자리들을 잘 공략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바닥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두 종목 잘 연구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추적해서 매매 포인트를 한 번씩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5월 월급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